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룻기 3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나오미가 룻의 그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네, 1절에 나오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친족인 보아스에게 보내는데 그 방법이 좀 네, 상당히 파격적이죠. 한밤중에 그것도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하니까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3절이랑 4절 보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옷 입고 가서는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그렇죠. 이게 당시 문화나 뭐랄까 여선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계획이에요. 룻의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요.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근데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정말 대단한 신뢰죠.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용기. 그리고는 진짜 한밤중에 7절 보니까 보아스가 잠든 걸 보고 조용히 가서 그 발치에 누워요. 진짜 상상만 해도 좀 떨리는 순간인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죠. 발치에 누가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 8절에요. 그러자 룻이 자신을 밝히면서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하죠. 9절인데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부분이요. 네, 바로 그 부분.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추우니까 덮어달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게 보호, 또 어떤 소유권의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명백하게 청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청혼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다하여 나와 나오미 가문을 보호해달라는 간청인 거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책임감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룻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10절에요. 특히 룻의 행동에서 인애, 즉 헤세드를 발견했다고 말하죠. 인애, 헤세드요. 네, 이게 그냥 동정심이나 친절함 정도가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아주 깊은 충성심, 사랑, 의리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가난해서 아무 남자에게나 간 게 아니고 또 젊은 남자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가문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에게 온 그 의로운 선택, 그 충성심을 높이 평가한 거죠. 심지어 11절에서는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렇게 안심까지 시켜주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바로 해피엔딩으로 가진 않죠.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맞아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 네, 12절. 보아스가 자신보다 기업부를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힙니다. 여기서 또 보아스의 성품이 드러나요. 정직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이죠. 네, 단순히 룻을 얻고 싶다는 마음보다 절차를 따르는 의로움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룻을 그냥 불안하게 두진 않아요. 13절에서 그 우선권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신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약속을 확실히 해주네요. 그리고 룻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14절 보면 날이 밝기 전 사람들을 서로 알아보기 힘든 새벽에 돌려보내잖아요. 룻의 평판을 지켜주려는 아주 세심한 배려죠. 그렇네요.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죠. 15절에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의 겉옷에 싸주잖아요. 네네, 보리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먹을 걸 주는 걸 넘어서 내가 당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약속의 징표처럼 해석될 수도 있어요. 6번이라는 양도 안식과 완성을 상징하는 7에 조금 못 미치는 수잖아요. 곧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주는 거죠. 와, 세심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룻이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리니까 나오미가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죠.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를 완전히 믿는 거죠. 그렇죠. 나오미의 그 대담한 계획, 룻의 용기 있는 순종, 그리고 보아스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반응,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정말 극적인 밤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그러네요.
이 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다면 뭘까요? 역시 기업물을 제도라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틀 안에서 인물들이 보여준 성품인 것 같아요. 특히 인애, 헤세드와 그 의로움이요. 룻의 충성심과 보아스의 의로움. 보아스는 자기 감정이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법과 책임, 그리고 그 의로움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는 열쇠가 된 거죠. 단순히 운명에 기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택과 책임감이 이야기를 이끌어갔군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각할 거리가 있다면요. 글쎄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사회적인 틀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뭐랄까 나의 이익이나 편함보다는 루시나 보아스처럼 관계 안에서의 어떤 신의, 책임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애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과연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